자, 일본석이 제명천왕기입니다. 제명천왕. 천풍 제중 일족희 천황. 제명천황입니다. 제명천황. 드디어 오늘 백제가 망합니다. 드디어라고 하니까 되게 좀 이상한데, 내가 채널 매국노 같은데 그냥 망합니다. 뭐 때가 된 거죠. 천풍 제중 일족희 천황. 아메 토요 타카라 이카시 히타라 시 히메노 스메라 미코토. 제명천왕 사이메이 텐노입니다. 천풍 제중 일족희 천황은 요게 이제 그 제명천왕이죠. 처음에 귤풍일 천왕 타치바나노 토요히노 스메라 미코토의 손자인 귤풍일 천왕은 용명천왕이에요. 고향왕 타카무쿠노 오호키미에게 출가하여 한 황자 아야노 미코를 낳았다. 뒤에 식장 조길 광액 천황 오키 나가타라시 히로누카노 스메라 미코토에게 출가하여, 요 사람이 서명천왕이죠. 이남 일녀를 낳았다. 2년에 황후가 되었다. 식장조길 광액천왕이 식장조길 광액천왕, 그러니까 서명천왕이죠. 서명천왕의 기, 그러니까 일본석에 이제 몇 권 앞에 보면 이 서명천왕기가 있습니다. 네, 서명천왕의 기에 보인다. 13년 겨울 10월에 식장조길 광액천왕이 죽었다. 서명천왕이 죽었다. 다음에 정월에 황후가 천왕으로 즉위했다. 연호를 고쳐 4년 6월에 황희를 천만풍일 천황 아메 요로즈 토요 어유 씨발 깜짝이야. 아메 요로즈 토요 히노 스메라 미코토에게 양위하였다. 천풍 제중 일족희 천왕을 황조 모존 스메미오 야노 미코토라고 칭하였다. 천만풍일 천왕은 그 뒤 10월에 죽었다. 지금 좀 복잡한데요. 잠깐 말씀을 요 뒤 거만 읽자. 자, 원년입니다. 원년. 그러니까 제명천왕 원년입니다. 봄 정월 임신삭 갑술 3일에 황조 모존이 비조 판계궁 아스카노 이타후키노 미야에서 황위에 올랐다. 비조 판계궁인가요? 비조 판계궁이네요. 비조 판계궁이 뭐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비조 지역 어딘가 있겠죠. 여기가 비조 지역이니까. 근데 좀 말이 많이 복잡합니다. 이게 가계도가 좀 많이 복잡한데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서명천왕의 와이프가 이 사람입니다. 지금 읽는 제명천왕인데, 서명천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요 와이프가 황위에 오릅니다. 서명천왕의 와이프 바로 이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황극천왕입니다. 황극천왕. 근데 황극천왕이 이제 을사의 변이라는 사건 때문에 황위에서 이제 자진 퇴위해버리고, 뭐 그 자진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퇴위해버리고 소아씨를 일본 정계에서 이제 황족 중대형 왕자라는 이제 황족 중심으로 해서 그 암살해버린 사건이죠.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그 쿠데타 때문에 황극천왕이 이제 스스로 천왕위에서 물러나버리고, 그 남동생이 천왕위에 오릅니다. 그 남동생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전에 읽었던 사람 누구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요 사람이 이제 효덕천왕입니다. 효덕천왕. 아까 이제 천만풍일 천왕이라고 나왔던 바로 그 효덕천왕입니다. 그런데 그 남동생이 얼마 안 가서 죽어요. 또 뭐 누구한테 죽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사는 걸로 보입니다. 남동생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이전 황제, 그러니까 이전 천왕이었던 직전 천왕이었죠, 그죠? 직전 천왕이었던 그 효덕 천왕의 누나 황극 천왕이 다시 천왕 위에 오르는데, 이때는 황극 천왕이라고 하지 않고
제명천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읽는 제명천왕이 바로 이전 천왕의 누이고, 이전 천왕이 이제 누나고, 그리고 그 전전 천왕하고 동일인이고, 전전전 천왕의 그 와이프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족보가 많이 꼬여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통 이렇게 왕위라는 거를 주고받고 그러지 않죠. 그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기에는 뭔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구라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또 일단 구체적이고, 이게 보면은 구체적인 기록이 구라 같은 구체적인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진짜 같은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기록들은 진짜 같단 말이죠. 좀 미심쩍어요. 왜 도대체 그랬는지. 을사변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아 씨를 일본 정계에서 축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중대형 황자를 중심으로 한 신흥 세력인데, 신흥 세력이라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 황족 중심 세력인데, 중대형 황자가 나중에 이제 천지천왕으로 오르고요. 요 다음 제명천왕이 죽고 난 이후에 천지천왕으로 이제 천왕에 오르고요. 바로 그래서 쿠데타 이후에, 일사의 변 이후에 이제 자기 엄마거든요. 이 제명천왕이, 그러니까 황극천왕이죠, 그죠? 황극천왕 제명천왕이 이제 천지천왕의 자기 엄마니까, 자기 엄마를 내쫓고 이제 그 천왕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그냥 자기 엄마나 삼촌, 외삼촌인가? 삼촌인가? 뭐 모르겠다. 씨발 이 새끼들은 개족보라 가지고. 아무튼 그걸 올린 건지, 황이 올렸다가 다시 또 이제 엄마를 다시 올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쩌거나 이제 그 제명천왕하고 황극천왕 시기에 일본 천왕 계보가 많이 꼬여 있고, 그리고 개족 나름대로 이제 뭐 개족보다 원래 근친상간이 이제, 원래 근친상간과 뭐 파워섹스가 이제 일본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난무하는 그런 일본 고대 역사지만은, 그래도 요 시기 역사는 좀 더 더럽게 많이 꼬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제명천왕이란 이름으로 황극천왕이 다시 천왕이 됐습니다. 자, 여름 5월 경호삭 1일에 용을 타고 공중을 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건 구라겠죠. 용모가 당나라 사람과 흡사했다. 기름을 바른 파란 비옷을 입고 갈성령 카즈라키노 타케에서부터 달려가 담구산 이코마노 야마에 숨었다. 갈성령이라는 건요, 갈성이 이제 요 지방을 갈성이라 그러거든요. 카즈라키라 그러는데 지금도 갈성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갈성산이라고 있는데, 갈성산이라고 뭐 똑같은 지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요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고, 갈성령 여기에서 뭐 이건 저 어딘 겐지 쪽이죠? 갈성령에서 담구산이라고 했는데, 담구산은 어디냐? 여긴가? 여기가 담구산인가? 아닌데. 담구산 뭐 담구산 어딘가 나오겠지. 아무튼 이게 담구산인가? 아무튼 뭐 그 어딘까지 뭐 날라갔다, 뭐 그냥 용 타고 다니는 놈 얘긴데, 뭐 이거 지명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저 5시에 이르러서, 5시라는 게 11시에서 1시 이르러서 죽일 스미노의 송령 마츠노미에 위에서 서쪽을 향해 날아가 버렸다. 가을 7월 기사삭 기묘 11일에 난파 조정에서 북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월이랍니다. 월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북쪽, 일본에서는 월이라는 게 요 지역을 월이라고 하죠. 북하이 99명, 하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에미시라 그래가지고 그 일본 동쪽 지역에 살던, 여기 대화 지역 살던 사람들하고 좀 다른 사람입니다. 이민족들입니다. 불 켜. 그 일야간 불 켜. 하이 99명, 북하이 99명, 동하이 95명에게, 여기서 동이라는 거는 이제 유고국을 의미하는데, 유고라는 건 이제 요 지역 지금의 복도입니다. 복도, 그 원전 터진 후쿠시마 이쪽, 그죠? 그 근처 지역을 이제 유고국이라 그럽니다.
거기하의 95명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아울러 백제 조사 150명에게 향을 베풀었다. 또 책양 키카우 하이 9명, 진예 츠가루 하이 6명에게 관이 각각 2개를 주었다. 책양하고 진예는, 진예라는 거는 일단 유고의 동쪽 지역, 바다 쪽 지역, 여기를 진예라 그런다고 하고요. 책양이란 건 아마 이 근처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싶은데, 아마도 정확한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하이들한테 여기를 뭐 조공을 받는 거든 아니면 뭐 싸워서 이긴 거든 간에 어쨌건 하이 관련한 기록들이 제면 제명 전황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8월 무술삭 1일에 하변신 마려 카하헤노 오미마로 등이 당나라에서 돌아왔다. 겨울 10월 정유삭 기유 13일에 소간전 오하리다에 궁전을 짓고 지붕을 기와로 덮으려고 하였다. 소간전 어디냐면은, 소간전 여기 그 내량 지역의 비조 지역의 지명입니다. 여기였나? 여기 아닌데. 여긴가? 아, 여기네요. 비조 지역이 여기죠, 그죠? 비조 지역에 이제 여기가 소관전입니다. 소관전 옛날부터 이제 뭐 궁궐이 있었던 터라고 합니다. 문서기에 따르면 실제로 거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안 가봐서. 또 궁전 조형에 사용할 목재의 상당수가 심산유곡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이에 결국 중지하고 만들지 않았다. 못 만들었다네. 심산유곡이라는 건 아시죠, 그죠? 그 깊은 산소 공달샘 그런 거. 이 겨울에 비조 판계궁에 화재가 있었다. 그로 인해 비조 천원궁 아스카노 카하라노미야로 옮겨 살았다. 보면은 지금 이상한 일들이 많이 터지죠, 그죠? 뭐 이게 좋은 일로 해석이 되든 나쁜 일로 해석이 되든 그거는 이제 뭐 그 나중에 결과론적인 자세에 입각해서 좋은 일이 많이 터졌으면은 이제 좋은 사건이다, 좋은 징조다. 나쁜 일이 많이 터졌으면은 나쁜 징조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역사. 옛날 역사. 지금도 그렇죠. 뭐 그때는 이게 나쁜 일로 보통 해석을 했나봐요. 아마 아들내미 나중에 이제 천왕에 오르는 아들내미의 정통성 때문에 이제 이런 글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뭔지 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잡무가 좀 있어서. 자, 이 겨울에 아무튼 이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란히 사신을 파견해 조를 바쳤다. 이때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창 싸울 때예요. 한창 싸울 때, 한창 서로 싸울 때. 백제하고 고구려는 그때는 사이가 아마 그럭저럭 좋았을 거고요. 신라 백제, 신라 고구려가 사이가 엄청 안 좋았을 텐데, 특히 신라 백제가 아주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란히 사신을 파견해 조를 바쳤다, 이런 거는 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 신라랑 백제 입장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네가 누구 편 할지 정해라, 예를 들면 그런 입장에서 사진을 보낸다는 거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관련한 기록들이, 사신 관련한 기록들이, 특히 믿을 수 있는 기록이 잘 모르겠네요. 교차 검증되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엄청 많진 않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한반도 관련한 기사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중국 관련한 기록들은 조금 교차 검증되는 게 있긴 있어요. 조금씩 있습니다. 조금씩 간헐적으로. 근데 한반도 관련한 그런 것들은 교차 검증이 잘 안 되고, 특히 이제 백제나 고구려 쪽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삼국 사기 자체가 많이 늦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시다. 자, 하이와 준인. 여기 그 주석이 있네요. 주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서기 자체에 주석이 있어요. 백제 대사 서부 달솔 여의수 부사 동부 은솔 조신인 모두 합하여 100여 명이다 라고 했는 걸 보면, 아마 백제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주석으로 나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신라나 고구려가 조를 파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백제하면 원래 외놈들하고 사이가 좋았으니까. 자, 하이와 준인이라는 거는 하야히토라는 건데요. 하야히토. 왜나 이제 하이하고 비슷한 건데, 하이가 여기 동쪽 지역에 살던 이제 외놈들 입장에서 오랑캐라고 한다 그러면, 준이는 여기 구주 남쪽 지역에 살고 있던 일종의 오랑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준인.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마쳤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아주 잘 나간다, 그렇게 그런 걸 어필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는 특별하게 급찬 미무를 진로하여 제기자는 뭐야? 12명과 함께 파견하였다. 미무는 병에 걸려 죽었다. 이에 간지는 을묘이다. 미무라는 이름은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안 나온답니다. 인질로 바쳤다는 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난번 효독천왕 때 왔던 김춘추의 얘기도 그렇지만, 김춘추 얘기는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신라에서도 사진을 보냈다 그런다면, 이번에 백제 편 들지 말고 우리 편 좀 들어라 라는 의미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 보내지 않았다면 개구라인 거고, 고구려에 대한 얘기 따로 없어가지고 아마 이거는 개구라일 확률이 높고, 아주 높고. 자, 2년입니다. 가을 8월 계사사 경자 8일에 고구려가 달사 등을 파견해 조를 바쳤다. 대사, 달사, 부사, 이리지 등 모두 81명이다. 요거는 주석입니다. 요건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록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큽니다. 자, 9월에 고구려의 대사 선신 엽적 카시 하데노 오미 하츠미 부사 판합 불연 반초 사카 히베노 무라지 야스키 대판관 견상군 백마려 이누카미노 키미시로마로 중판관 하네 서수 카후치노 후미노 오비토 소판관 대장 의봉 조마려 오호 쿠라노 키누누 히노 미야츠코마로를 파견하였다. 소판관, 중판관 이런 건 전부 다 관직 이름이겠죠, 그죠? 자, 이해에 비조의
비조의 강본 오카모토의 새로 궁전을 지을 터를 정하였다. 요거는 비조 지역이니까 아마 그 요 지역 어딘가겠죠, 그죠? 강본궁이라고 옛날에 어딘가 있었었는데, 강본궁이 어딘가 있었는데 여기네요. 아마 여기하고 같은 비슷한 데가 아닐까 뭐 추측은 한데요. 근데 뭐 정확한 위치는 잘 모릅니다. 자, 이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자신을 파견해 조를 바쳤다. 이런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색 장막을 궁전터에 치고 향응을 베풀었다. 마침내 궁전을 세우고 전황이 옮겨갔다. 이를 후 비조 강본궁 노치노아스카노 오카모토노미야라고 불렀다. 전신령 타무노미네의 정상에 담을 둘러쳤다. 전신은 전신령이라 그랬는데, 전신이라는 거는 뭐 산 이름입니다. 산 이름. 대충 어디냐? 여기라고 추측을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답니다. 또 산 정상에 있는 두 그루의 느티나무 근처에 높은 망루를 세우고 양규궁 후타츠키노미야라고 불렀다. 양규궁이라고 불렀다. 또한 천궁 아마츠미야라고도 불렀다. 당시 천황은 토목공사를 좋아해 수공이라는 건 이제 물기술자, 물길 내고 뭐 그런 사람이겠죠. 수공에게 수로를 파괴하였다. 수로는 향산 카구야마의 서쪽에 석상산 이소노 카미노야마에 이르렀다. 향산의 서쪽에서 석상산에 이르렀다. 석상산은 여기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서 뭐 운하를 뚫었다는 건지 뭘 했다는 건지 뭐 알 수가 없네. 석상산의 돌을 200척의 배에 싣고 강을 따라 내려가 궁전의 동쪽 산으로 운반해 돌을 쌓아 담을 만들었다. 그때 사람들이 미친 수로다 이것을 만드는데 인부 3만여 명이 고생했으며 담장을 쌓느라고 인부 7만여 명이 고생했다. 궁전 짓는데 쓸 목재가 썩고 산의 정상이 훼손되었다라고 비난했다. 또 돌로 담을 쌓더라도 쌓자마자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저주했다. 또 기랴궁 요시노노미야를 만들었다. 서해사 좌백년 고승 사해 기노 무라지 타쿠나와 소산하 난파길사 국승 나니하노 키시코니카츠 등이 백제 수도라와 앵무새 한 쌍을 바쳤다. 강본궁 오카모토노미야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여기선 기록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이건 제 보면 뭐 막루를 만들었다, 뭐 수로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딱 이제 그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이 근처 이 근처 시대쯤에서 이제 당나라하고 신라에 대한 적개감이나 공포가 아마 되게 많이 커졌을 겁니다. 외부에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신라하고 백제는 치고받고 싸고 있을 때였고, 고구려하고 당나라 그리고 그 이전에 수나라도 치고받고 싸웠을 때고, 그죠? 싸웠을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놈들도 배 타고 오면은 이제 우리도 금방인데 어쩌면은 우리도 좆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혹시나 방위용으로 이제 내량 지역에 막 성체나 그런 걸 쌓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고구려의 그 천리장성 같은 것처럼 있잖아요. 방어용 성곽 같은 걸 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추측할 수야 있죠, 그죠? 추측할 수 있는데 뭐 정확히는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로 자세히 쌓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네요. 각주 중에 보면은 뭐 그 구체적인 얘기도 있었었는데, 자, 아무튼 3년입니다. 3년. 제명 전왕 3년 가을 7월 정해삭 기축 3일에 도화라국의 남자 2명, 여자 4명이 축자 츠쿠시의 표류에 와서
저희들은 해견도 아마미노시마에 표차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처음에 해견도에 표차가 있습니다. 토하라국은 어디냐? 어쩌면은 여기 그 보면은 오키나와, 지금의 오키나와죠, 그죠? 옛날에 유구왕국 근처에 보면은 토갈리 제도라고 있습니다. 토갈리 제도, 토갈리 제도라고 있습니다. 요 근처 토갈리 제도 맞죠, 그죠? 토갈리 제도라고 있는데 이 근처 지역에 해견도라고 아마미섬이라고 있어요. 아마 여기를 보고 해견도라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여기 표착했다가 여기 사람들인데 여기 표착했다가 여기로 이제 뭐 왔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이전 선대에 몇 번 토하라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친하게 지내려고 보냈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새끼들 뭐 하고 있나 싶어서 보냈거나 뭐 그렇게 보냈겠죠. 자, 이에 역마를 이용해 불러들였다. 신축 15일에 수미산의 형상을 비조사의 서쪽에 만들었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되게 중요한 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불교 관련한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조 지역이니까 대충 뭐 이 근처 어디겠죠, 그죠? 정확히 뭐 제가 짚진 않겠습니다. 저녁에 도하라인들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9월에 유관 황자 아리마노 미코는 성품이 교활하여 미친 척하였다. 우는 등등 모르온천에 가서 모르온천이라는 건 지명인데요. 지금도 있는 온천인 것 같은데. 모르온천. 이건 뭐야? 왜 이거 점 91이지? 이게 뭐야? 수장이 절됐나? 모론초는 여기입니다. 그 기반도의 남쪽에 있는 요 지역 여기가 이제 모론천이라고 합니다. 자, 모론천에 가서 병을 치료하는 흉내를 내고 돌아와 그 지역의 형상을 칭송하며 그저 그곳을 보는 것만으로도 병이 저절로 나았다라고 하였다. 등등. 천황이 듣고 기뻐하며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신라의 사신을 파견해 승려 지달 치다 치츠 간인련 어구 하시 히토노 무라지 미우 마야 의망련 치자 요사미노 무라지 와 쿠고 등을 너희 나라에서 파견되는 사실에 딸려서 당나라에 보내고자 한다라고 했으나 신라는 이를 엿먹으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승려 지달 등은 돌아왔다. 서해사 서해사라는 거는 뭐 당나라 쪽으로 보내는 뭐 사신들을 뭐 서해사라고 아마 그렇겠죠. 서쪽 바다니까 얘들한테, 우리한테도 그렇고. 자, 서해사 소화하라는 건 이제 관등입니다. 관등 이름입니다. 아담련 협수 아즈미노 무라지 츠라타리 소산하 진신구루 츠노 오미 쿠즈마가 백제에서 돌아와 낙타 한 마리 노새 두 마리를 바쳤다. 석견국 아하미노 쿠니에서 흰 여우가 보였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석견국은 여기입니다. 이하미입니다. 참 미안합니다. 아하미가 아니라 이하미노 쿠니. 지금의 이제 이와미라 그러죠. 이와미.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석견국. 4년입니다. 봄정월 갑신삭 병신 13일에 좌대신 거세덕 태신 호세노 토코다노오미가 죽었다. 여름 4월에 아베신 아헤노오미가 병선 180척을 이끌고 하이를 쳤다. 하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동쪽 지역에 사는 오랑캐들을 하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오랑캐 그러니까 정상이니까. 악전, 아기타, 정대, 누시로 이 군에 하이가 병선을 멀리서 보고 두려워하여 항복하겠다고 했다. 악전하고 정대라는 곳은요, 추측하기를 악전은 여기 아기타라고 읽는다 그랬죠. 지금 공교롭게도 아키타라고 이름이 겹치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추전이라고 하죠. 북도지방보다 북서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원전 터진 거기고 여기서보다 훨씬 더 북서쪽입니다. 그리고 누시로라 그랬죠.
아키타 북쪽에 보면 노시로시라고 있습니다. 노시로. 능대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악전하고 정대가 여기가 아닐까. 지금 여기를 일본 전체 지도에서 보면은 서쪽, 북쪽에서 서북쪽 끝, 동북 지방이 서북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난 좀 의문스러워요. 난 좀 의문스러운 게, 난 사실 이 지역을 대화 정권이 지배하고 있는지도 난 되게 의문스럽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여기를 친다. 난 좀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일단 읽긴 읽을게요. 만약에 이 기록이 맞다 그러면은 이제 본주 끝부분까지도 뭐 대화 정권의 영향력이 닿는다, 통치력이 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많이 회의적입니다. 아니면 뭐 일시적인 공격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군대를 정돈하고 배를 악전포 아기타노 우라에 포진시켰다. 뭐 악전포는 뭐 악전 여기 있는 뭐 포구겠죠, 포구. 악전의 하이인 은하 오가가 나와서 관군 때문에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본래 육식을 하는 까닭에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식은 뭐 직원 같은 걸 얘기하겠죠. 만일 관군 때문에 활과 화살을 쌓아둔 것이라면 악전포의 신이 아실 것입니다. 맑고 밝은 마음으로 조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약하였다.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은하에게 소울상을 내리고, 소울상이라는 것은 관등이죠. 정대, 진경, 츠가루 두 군의 군령으로 삼았다. 정대는 아까 보신 여기고요. 진경은 여기가 진경반도입니다. 아마 그때 진경이라 그러면 아마 요 근처 지역을 다 아울러서 진경이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군의 대표로 삼았다. 그리하여 유관빈 아리마노 하마에서 도도 와타리노 시마의 하이 등을 불러 모아 크게 향을 베풀고 돌아왔다. 유관빈은 어디일까? 유관빈 아마 유관빈 도도는 아마 이 근처, 지금은 이제 청삼 아오모리 진경반도를 이제 도도라고 보는 설이 있고, 이 북쪽 지역을 그 도도라고 보는 설이 있는데, 근데 아마 이제 북해도까지 갔겠냐? 신칸센도 없었는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여기라고 비정을 했고, 일단 추측을 했고, 그리고 뭐 그 어딥니까? 도도 말고 유관빈도 이 근처 땅이 어디겠나 싶습니다. 자, 5월에 황손 건왕 타케루노 미코가 8살의 나이로 죽었다. 금성곡 이마키노타니 위에 빈궁을 세워 안치했다. 선왕은 본래 황손의 온순한 성품을 중히 여겼다. 이로 인하여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애통함이 크게 달하였다. 군신에게 내가 죽은 뒤 반드시 지매능에 안녕하세요 합장하라 라고 하였다. 금성곡은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뭐 아마도 금레가 이제 금레라고 있거든요. 금레 여기 근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세히 모릅니다 어딘지. 니 오늘 생일이가? 봄수 생일이래 오늘. 그 여자친구가 축하한대. 양파든 축하 안 한대. 양파 좀 줘봐. 양파 좀 줘봐. 생일 케이크는 먹었니? 별거 없다고? 정말 생일 축하해 안 해? 축하 날 거야. 나도 케이크 못 먹었어. 다른 놈들 생일 축하. 양파는 촉가랍니다. 서당은 본래 황손의 온순한 성품을 매우 중히 여겼다. 뭐 등등등등. 자, 그래서 노래를 폈다. 금성의 작은 언덕 위에 구름만이라도 뚜렷이 끼었다면
어찌 저렇게까지 한탄하겠느냐. 화살 맞은 사슴과 멧돼지를 쫓아가다 맞닥뜨린 냇가에 어린 풀처럼 가냘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비조천의 물보라를 일으키며 흘러가는 물과 같이 끊임없이 생각나는구나. 선물이라도 좀 보내줄까? 자, 천왕이 때때로 노래를 읊으며 슬피 울었다. 가을 7월 신사삭 갑신 4일에 하이 200여 명이 입주해 물건을 바쳤다. 그리하여 향연을 베풀고 물건을 주었다. 보통 때보다도 더 후하게 향응하였으므로 책양 하이 2명에게는 관이 1등급을 올려주었다. 정대군의 대령 산이구나에게는 소울하, 소령, 우바사에게는 건물을, 용건자 2명에게는 관이 1등급을 주었다. 따로 산이구나 등에게는 소기 20개, 소기는 뭐 깃발 같은 거겠죠. 북 2개, 활과 화살 2구, 갑옷 2벌을 내렸다. 또한 진경군 츠가루노 코오리의 대령 매무에게는, 진경은 아까 저기 그 본주 가장 북쪽에 있는 반도였죠. 대을상 소령 청산 아오히루에게는 소라, 용건자 2명에게는 관위 1등급을 올려주었다. 그리고 따로 마무 등에게 소기 20개, 북 2개, 활과 화살 2구, 갑옷 2벌을 내렸다. 또한 도기사라, 츠기사라의 책족에게는 관위 2등급을 올려주었다. 도기사라는 어디냐? 도기사라도 뭐 이 근처 뭐 하이의 지명일 텐데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저는 여기로 비정을 했습니다. 설 중에 하나를 따랐어요. 판관에게는 관이 1등급, 정족, 누타리 책족, 대반군 도적, 오토모노 키미 이나츠미에게는 소울하를 내렸다. 정족이라는 거는 전에 나왔었죠, 그죠? 정족 책이라고 저번에 여기 뭐 일본 최초의 성책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일단 그 하이 쪽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정대군의 대령인 산이구나에게는 하이의 호구와 포로의 호구를 조사하라라고 명하였다. 이달에 승려, 지통, 치치와 지달이 명을 받들어 신라의 배를 타고 당나라에 가서 무성중생이를 현장법사에게 배웠다. 무성중생의 라는 거는 그 법상종입니다. 법상종. 현장은 여러분이 아는 그 현장입니다. 그 손오공 데리고 이제 갔던 드래곤볼의 시작인 그 현장 법사입니다. 예, 맞아요. 그 사람입니다. 자, 겨울 10월입니다. 경술삭 갑자 15일에 기온탕에 행차하였다. 기온탕은 뭐 이름에서 보실 수, 잠깐만, 기온탕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온탕은 아까 그 모루온천이에요. 아까 왜 그 어디에요, 유관왕자인가 걔 갔다는 그 온천 있잖아. 여기 기반도 남쪽에 있는 온천입니다. 자, 기온탕 행차했다. 천왕이 황손 건왕을 생각하며, 아까 죽었던 게요,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다. 곧 노래지어 불렀다. 산 넘고 바다 건너며 즐거운 여행을 하건만 금성에서의 일은 잊을 수가 없다. 아까 금성국에서 애가 죽었다 그랬으니까. 항구의 거센 파도에 치며 바다를 건너지만 우울한 마음으로 남기고 간다. 사랑스러운 내 어린아이를 뒤에 남기고 간다. 현장법사 유명한 사람이지. 유명하니까 이제 드래곤볼 주인공도 되고 그러지. 진대장조 만리 하다노 오호 쿠라노 미야츠코 마로에게 이 노래를 전하여 후세에 잊혀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명하였다. 11월 경진삭 이모 3일에 유수관 소와 적형신 소가노 아카에노 오미가 유관왕자에게 천왕이 행하는 정사에는 3가지 잘못이 있어. 큰 창고를 지어 백성의 잘못을 모아 쌓아둔 것이 첫째이고 길게 수로를 만들어 나라의 양식을 낭비한 것이 둘째이고 배에 돌을 싣고 날라다가 담을 쌓은 것이
셋째다라고 했다. 그래서 유관왕자는 적형이 자기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나도 이제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갑신 5일에 유관왕자가 적형의 집으로 가서 누각에 올라 모의했다. 그때 책상이 저절로 부러졌다. 이에 징조가 상스럽지 못함을 알고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고 그 모의를 중지했다. 역적 모의하는 거지. 황자는 집으로 돌아가 잠들었다. 그날 밤에 적형이 물부 박정 련유 모노노베 노 에노 외노 무라지 시비를 보내 궁전을 조용하는 장정을 이끌고 시경 이치부에 있는 유관왕자의 저택을 둘러쌌다. 그리고 역사를 보내, 역사라는 것은 뭐 파벨마 같은 거요, 전왕에게 보고했다. 무자 9일에 유관왕자와 수군대석 모리노 키미 오호 이하 판합불연약 사카히베노 무라지 쿠 쓰리 여목련 제어 시호야노 무라지 코노시로를 잡아 기온탕으로 호송하였다. 4인 신전 부미 마려 니 타베노 호메 마로가 따라갔다. 황태자가 친히 유관왕자에게 왜 못 반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황태자는 여기서 이제 중대형 왕자죠. 유관왕자는 하늘과 적형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다. 경인 11일에 단비 소택 련 국습 타지 히노 오자 하노 무라지 쿠니소를 보내 유관왕자를 등백판 후지 시로노 사카에서 교수형에 처했다. 등백판은 요 근처, 지금 여기가 무론천이고죠. 여기가 뭐 등백판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노베 물부시는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어요. 이름이 직권기는 아니에요. 자, 이날에 여목련 제어 사인 신전 불연 미마려 등을 등백판에서 참수했다. 여목련 제어는 죽을 때 원컨대 오른손으로 나라의 보배를 만들게 해주소서라고 했다. 수군대석을 상모야국 카미츠케노 노쿠니의 판합 부약은 미장국 오하리 노쿠니에 유배하였다. 상모야국하고 미장국 전부 다 여기 그 동쪽 지역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 주석으로 그 또 자세한 모반의 내막 양상 등이 적혀 있는데 요거는 뭐 여기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나? 몇 가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일단 제명천왕기이긴 하지만 그 황극천왕 말기 을사의 변 이후로 소아씨가 몰락한 이래로 쭉 집권은 일본 서기의 정황상 중대형 황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 다음에 천지전왕이 될 중대형 왕자가 쭉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그걸 알아야 되고, 유관왕자라는 거는 내가 정확히 지금 얘들이 계족보라 가지고 정확하게 뭐 그 뭐가 맞고 뭐가 누가 누구 자식이고 그런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관왕자가 이제 일종의 중대형 황자의 정치적인 적이 될 수 있는 입지가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만약 그렇다 그러면 중대형 왕자가 이제 용모를 가장해서 자기 라이벌을 잡아 죽였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바로 다음 전왕이 이제 천지 전왕이니까 바로 자기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 서기를 작성한 연도 자체도 이제 요거하고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간주할 수 있겠죠. 그죠? 생각해 볼 만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해에 월국의 뭐 사령관, 뭐 월국수, 아부 인전신 비라부, 아헤노 히케타노 오미 히라부가 숙신을 쳐서 살아있는 곰 2마리와 곰가죽 70매를 바쳤다. 70매를 바쳤다. 숙신이라 그러는데요. 숙신이라는 거는 그 만주족을 우리가 보통 숙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왜 청나라 제오고 금나라 제오는 이제 그 새끼들 있잖아. 그 10새끼들. 지금은 쩌리.
만주족을 보통 숙신, 옛날에는 숙신, 그 다음에는 음루, 그 다음 말갈 뭐 그런 식으로 불렀는데 근데 일본에서 이제 당연히 만주를 쳤을 리는 없고 이 새끼들이 그럴 국력이 있을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하이 있잖아요. 하이 동북 쪽에 있는 하이를 다른 이름으로 혹시 숙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숙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아니면 혹시나 이제 북계도를 쳤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런 얘기일 리는 없죠.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얘들의 진격 한계선이었으니까 얘들의 사료상 그죠? 사료상 진격 한계선이 여기였으니까 실제 진격 한계선은 훨씬 더 짧겠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숙신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아는 만주족에다가 대입하면은 말이 안 되고 숙신 말고 그 하이가 아닐까? 하이 중에 뭐 계통이 다른 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려, 지유, 치유가 지남차를 만들었다. 지남차라는 거는 남쪽을 가리키는 차라는 건데 우리가 아는 그 나침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침판. 자, 추룬국 이즈모노쿠니에서 북해 해안에 죽은 물고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 높이가 3척 정도 됩니다. 그 크기는 보고와 비슷하고 입은 참새 부리와 같고 바늘과 같은 비늘이 있습니다. 비늘의 길이는 몇 촌 정도 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참새가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가 되었다. 자거라고 부른다 라고 합니다. 라고 보고했다. 추릉국은 여기죠. 여러분이 아는 그 여기입니다. 요 북쪽에서 뭐 그냥 나쁜 징조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주석인데요. 때 아니게 좀 붙어있는 주석인데 요거는 그 일본서기 본문에 붙어있는 주석이에요. 어떤 책에는 국본에는 경신년 7월에 이르러 여기서 경신년이라는 게 뭔지 안 나와있네. 경신년 7월에 이르러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당나라와 신라가 힘을 합해 우리를 쳤습니다. 이미 의자왕 왕후 태자를 포로로 잡아 돌아갔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나라에서는 병조를 서북 해안에 배치하고 성책을 수리하였다. 이와 같이 산천을 방어하는 일에 전조라고 한다 라고 있는데 사실 요 기록은 나중에 본문에 나올 거예요. 왜 여기에 보면 주석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또 서해사 소화하 아담년 협수가 백제에서 돌아와 백제가 신라를 치고 왔습니다. 그때 말이 스스로 그 절에 금당주의를 걸었습니다. 주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풀을 먹을 때만 멈추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어떤 책에는 요건 주석입니다. 경신년에 적에게 멸망하는 일의 징조라고 한다. 자, 5년입니다. 5년 봄정월 김효삭 신사 3일에 천황이 기원천에서 돌아왔다. 아니요, 그거 다음에 나올걸? 다음 책에 나올걸? 3월 무인삭 1일에 천황은 기랴 요시노에 행차하여 향연을 베풀었다. 기랴라는 거는 저기 그 내량의 남쪽 지역을 기랴라 그랬던가. 기랴 이 지역을 아마 기랴라 그럴 거예요. 경진 3일에 천황은 근강의 평포 히라노우라에 행차하였다. 평포라는 거는 요 지역을 평포라 그런답니다. 정해 10일에 토하라인이 아내인 샤웨 부인과 함께 왔다. 갑오 17일에 감도국 우마카시노오카의 동쪽 강 위에 수미산을 만들고 유고와 월의 하이에게 향을 베풀었다. 감도구 뭐 이런 지명들은 뭐 굳이 볼 필요 있을까? 비조 근처 어딘가입니다. 이달에 아베신을 파견해 수군 180척을 이끌고 하이국을 쳤다. 아베신이 포준과 정대 두 군의 하이 241명과 포로 31명, 31명, 진경군의 하이 112명과 포로 4명, 담진서, 이후리 사해의
하이 20명을 뽑아 한 곳에 모아놓고 크게 향을 베풀고 녹을 주었다. 자, 또 180척입니다. 여기서 180척, 180척 앞에도 180척이었잖아. 180척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일단 요 지역 하이를 쳤다는 얘기 같은데, 여기에 이제 180척이 나오는 거는 8이라는 게 옛날 일본에서 되게 좋은 숫자였대요. 우리 사보고 재수없는 숫자 그러는 것처럼 8이라는 게 되게 그 좋은 숫자였대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대충 때려 맞춰 180척 그랬던 모양이에요. 180적이라는 게 적은 숫자도 아니고 그걸 동원한다는 게 힘들었겠죠 그때. 그게 구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는 적어도 진짜는 모르겠지만. 자, 배한적과 오색 비단으로 그 땅의 신에게 제사 지냈다. 육임롱에 이르자 시시리코에 이르자 문토 토히후에 하이 담록도 이카시마 토수명 우호나 두 사람이 나와서 후방 양제 시리해시에 정소를 두십시오. 그러니까 정소라는 건 여기서 이제 정치할 이제 그 거점을 두십시오라고 하였다. 후방 양제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담록도 등의 말을 듣고 군령을 두고 돌아왔다. 도 미치노쿠와 월의 국사에게 관이 2등급 군령과 주정에게 각각 한 등급을 올려주었다. 가을 7월 병자삭 무인 3일에 소금하 파납불연석포 사카히베노 무라지 이야시키 대선하 진수련 길상 츠모리노 무라지 키사 등을 사신으로 당나라에 파견하였다. 도의 하이 남녀 2명을 당나라의 천자에게 보였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당나라의 천자에게 보였다라는 건 당나라, 여기서 당나라 태종인가? 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이세민인가? 이게 근데 당회요 같은 통전이나 당회요 같은 책에 남아있어, 이 기록이. 근데 이 시도를 보고 그러니까 하이를 왜 그럼 데리고 갔느냐 라는 시도에 대해서 그 동북아 재단에서는 당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냉각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보낸 거다 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뭐 그거는 뭐 동북아 재단의 해석인데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정황상 이거는 정황상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맞는 말이겠죠 뭐.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사신들의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그 일본 서기의 주석, 본문 주석으로 있습니다. 본문 주석으로 있는데, 요 이야기는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네, 당나라의 이제 태종하고 서로 문답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이걸 좀 읽을까 말까? 아, 이 주석은 원래 안 읽는데 왠지 읽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읽어볼까요? 주석 개 많네. 이길련 박덕서에는, 다른 책이죠. 다른 책에는 이 천황 시대에 소금하 파납 부석포련 사카히베이 하시키노 무라지와 대산하 진수 길상련 등이 탄 두 척의 배가 오당로로 가는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오당로라는 건 여기서 그 오라는 게 중국 남부 지방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뭐 이 남쪽으로 가는, 지금의 상해, 항주, 소주 이 지역으로 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길을 의미하겠죠. 오당로로 가는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김인현 7월 3일에 난파의 삼진포 미츠노우라를 출발했다. 난파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지금 대판 지역을 위해서 출발했다는 거죠. 오사카에서. 9월 13일에 백제의 남쪽 해안에 있는 섬에 닿았다. 섬의 이름은 분명하지 않다. 자, 백제 남쪽에 닿았답니다. 14일 인시에
인시에 두 척의 배가 나란히 대해로 나갔다. 15일 해가 질 무렵에 석불현의 배가 갑작스럽게 역풍을 만나 남쪽 바다에 있는 섬에 표착했다. 섬의 이름은 이가위 니카웨라고 한다. 어딘지 모릅니다. 자, 그곳에서 섬 사람에게 죽었다. 동한 장직 아리마 야마토노 아야노 나가노 아타히 아리마 파나프련 도적 사카 히베노 무라지 이나츠미 등 5명은 섬 사람의 배를 훔쳐타고 도망쳐 괄주에 도착했다. 괄주라는 거는 중국 지명인데요. 절강성의 여수라는 곳이랍니다. 절강성이 이제 뭐 이건 지금 여기 보면 저장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걸 이제 요게 절강이라는 걸 시발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지 저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하긴 뭐 얘들 문자니까 원래 절강성이라 그랬으니까 뭐 이 근처 어디겠죠? 이 근처 어디에 도착했답니다. 주현의 관인이 낙양의 도읍으로 보내주었다. 자, 낙양으로 갔답니다. 절강에서 낙양이 지금이 어디냐? 여기 무한이 있고 여기 장안이고 그죠? 정주 낙양역입니다. 근데 그때 수도는 장안 아닌가? 16일 한밤중에 길상련의 배가 월주 회계현의 수안산에 도착하였다. 회계현의 수안산, 뭐 수안산 중학교 어딘지 모르겠고 회계현이라 그러면은 소주가 여기죠. 이 근처가 이제 회계입니다. 회계. 동북풍이 매우 강하게 불었다. 23일 여도현에 도착하였다. 타고 온 배와 여러가지 비품을 그곳에 남겨두었다. 윤 10월 1일 월주의 관청에 도착하였다. 15일에 역마를 타고 왕경에 들어갔다. 여기서 왕경이라는 거는 장안인가요? 장안이네요. 장안. 자, 장안에 들어갔다. 29일에 말을 달려 동경에 도착하였다. 동경이라는 건 여기서 낙양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정주보다 작지만 옛날엔 존나 큰 도시였죠. 천자는 동경에 있었다. 30일에 천자가 이들을 대면하여 일본국 천황은 평안한가? 라고 물었다. 물론 그때 일본이란 말 안 썼으니까 나중에 윤색한 거겠죠. 사신이 천지의 덕이 합쳐져 저절로 평안 얻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천자가 정무를 담당하는 경들은 잘 있느냐? 라고 물었다. 사신이 천황이 깊은 은혜를 입어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천자가 국내는 평화로운가? 라고 했다. 사신이 다스림이 천지에 상하여 만민이 무사합니다. 라고 하였다. 천자가 이들 하이의 나라는 어느 쪽에 있느냐? 라고 물었다. 사신이 이들 나라는 동북 쪽에 있습니다. 라고 했다. 천자가 하이에게는 몇 가지 부류가 있느냐? 라고 했다. 사신이 3부류가 있습니다. 먼데 있는 것은 도가류, 츠가루, 다음은 추하이, 아라 에미시,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숙하이, 니키에미시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남녀는 숙하이입니다. 해마다 본국 조정에 입공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천자가 그 나라에 오곡이 있느냐? 라고 물었다. 오곡은 여러분 그 아는 그 곡식이요. 사신이 없습니다. 고기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천자가 나라에 가옥이 있느냐? 라고 했다. 사신이 없습니다. 깊은 산 중 나무 아래에서 기거합니다. 라고 했다. 천자가 짐은 하이의 몸과 얼굴의 기이함을 보니 기쁘고 신기하다. 사신이 먼 곳에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물러가 관청에서 머물도록 하라. 나중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했다. 11월 1일에 조정에서 동지의식이 있었다. 의식 있는 날에 천자를 또 아련했다. 입주한 여러 번들 가운데 우리 사신, 여기서 이거 우리 사신이라는 건 일본이겠죠? 외놈들이 가장 훌륭하였다. 그러나 뒤에 화재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의 아련은 없었다. 12월 3일에 한지흥 간치쿠후의 시종. 한지흥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 이름이네요. 한지흥의 시종인 서한 대마려 카우치노 아야노 오호마로가 우리 자신을 삼원했다. 사신들이 당조에서 죄를 얻어 유배형이 결정되었다. 그 후 지흥을 3000리 밖으로
유배하였다. 사신 가운데 있던 역시 대륙의 스킬 사신 가운데 있던 이길련 박덕이 아뢰었다. 이로 인해 곧 죄를 면하였다. 일이 끝난 뒤에 우리나라는 내년에 반드시 해동을 정토하려 한다. 이건 백제 친다는 얘기 아닐까요? 너희들 외놈들도 동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서경이 묶어두고 별도의 장소에 거두어두었다. 문을 닫아놓고 막아 여기저기 왕래하지 못하겠다. 오랫동안 고생하였다. 뭐 이 다음인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연합해서 백제를 조지죠. 그죠? 순식간에 멸망시키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정보가 세면 안 되니까 일부러 붙잡아 놓은 게 아니냐, 엉겨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난파길사 남인서에는 당나라로 향한 대사의 배가 섬에 부딪혀 전복되었다. 이건 책 이름입니다. 난파길사 남인서. 부사가 친히 천자를 뵙고 하의를 보여주었다. 이에 하의는 흰사슴, 가죽 한 장, 활 3개, 화살 80여 개를 천재에게 바쳤다고 한다. 까지가 바로 주석입니다. 주석. 엄청 길죠. 요때 당태종을 봤던 것 같아요. 당태종을 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아마 일본서기에 따르면, 일본서기가 맞다고 한다 그러면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그 전쟁의 문제, 군사적 문제 때문에 외놈들 자신이 이제 한동안 당나라에 억류돼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백제로 그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만약에 일본 사신들이 제때 돌아갔다 그러면 백제로 이 정보가 전달돼서 아마 백제가 그렇게 허무하게 망하지 않았겠죠. 요때가 659년이고요. 659년. 그리고 요 다음 해가 바로 660년이랍니다. 그래서 660년 7월에 백제를 공격하게 된답니다. 의미심장해 볼 수 있는 기사죠. 잠깐만요. 자, 경인 15일에 군신에게 이제 본문입니다. 왕경 내의 여러 절에 우란분경을 강의해서, 우란분경이라고 하면 뭐 불경 이름이겠지. 우란맹회인가? 모르겠다. 자, 우란분경을 강의하여 7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게 하라고 했다. 7세 은혜, 7세 부모의 은혜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의 차렸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해 추른국조에게 신궁을 수리하라고 명하자 여우가 어우군 오우노코리의 역정이 채취한 7개 끝을 물어 끊어놓고 달아났다. 추른이라는 거는 이제 요지역을 의미하죠. 요지역. 또 개가 죽은 사람의 팔을 어녹사 이후야노 야시로에 물어다 놓았다. 또 고구려의 사신이 곰가죽 한 장을 가지고 그 값을 매겨 명주섬 60근이다 라고 했다. 시사가 비웃으며 가버렸다. 시사라는 거는 뭐 그 시장 관리겠죠. 고구려의 이제 화공 같은 거겠죠. 사마려는 고구려의 사신을 자신의 집에서 접대하는 날에 관물인 곰가죽 70장을 빌려와 손님 자리에 깔았다. 손님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며 돌아갔다. 고구려 깔려고 나오는 거야? 자, 6년입니다. 봄정월 이민삭 1일에 고구려의 사신 을상, 하취문 등 100여 명이 축자에 정박했다. 3월에 아베신을 보내어 숙은 200척을 이끌고 숙신국을 치게 했다. 여기서 숙신도 아마도 하이겠죠, 그죠? 아베신이 유고의 하이를 자기 배에 태우고 큰 강가에 도착하였다. 그때 도도 와타리노시마의 하이 1천여 명이, 도도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진경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안가에 모여 강을 향해 진을 치고 있었다. 진영 가운데에서 갑자기 2명이 나와 숙신의 수군이 많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부디 강을 건너가 섬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아베신이 배를 보니 하이 2명을 불러와 저기 숨은 장수와 배의 숫자를 물었다. 2명의 하이가 숨어있는 곳을 가리키며 배는 20척입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자신을 파견해 불렀지만 오래 하지 않았다.
아베신이 비단, 무기, 철 등을 해안에 쌓아놓고 과시했다. 숙신은 수군을 이끌고 깃털을 나무에 걸어두고 깃발로 삼고 일제히 노를 저어와 해안가 얕은 곳 배를 정박시켰다. 배 한 척에서 2명의 노인이 내려 주변을 돌며 쌓아놓은 비단 등의 물건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단삼으로 갈아입고 각기 배 한 단씩을 들고 배 3배 비단이겠죠? 여기서는 3배인가? 배를 타고 돌아갔다. 잠시 후 노인이 다시 돌아와 갈아입었던 옷을 벗어놓았다. 아울러 가져간 배 3배도 놓아두고 배를 타고 돌아갔다. 아베신이 여러 척의 배를 보내 불렀지만 오지 않고 페레변도 헤로베노 시마로 돌아갔다. 페레변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거는 그 경진반도를 의미할 겁니다. 이거 조금 지나 화해하자고 왔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들의 목책을 거점으로 하여 싸웠다. 그때 능등신마신룡 노토노오미 마무타츠가 적에게 살해되었다. 계속 싸웠으나 곧 적이 패하여 자신들의 처자를 죽였다. 여름 5월 무신 8일에 고골의 사신 을상, 하취문 등이 난파관에 도착했다. 이달에 관리가 칙을 받들어 100개의 100개의 납가사를 고주와 납가사는 뭔지 모르겠다. 만들어 인왕 반야회를 열었다. 요거는 아마 불교 행사겠죠? 또한 황태자가 처음으로 물시계를 만들어 요거는 이제 중대형 왕자겠죠?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주었다. 또 아베 인전신 아헤노 히케타노 오미가 하이 50여 명을 바쳤다. 또 석상지 이소노 카미노 이케 주변에 수미산을 만들었다. 그 높이가 묘탄만 하였다. 석상지라는 거는 석상이 요 지역이니까 아마 이 근처에 있던 그게 아닐까, 그 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숙신 사람 47명에게 향을 베풀었다. 그리고 나라의 백성들이 이유 없이 무기를 들고 도로를 왔다 갔다 했다. 자, 이건 주석입니다. 나라의 노인이 백제국이 나라를 잃을 징조인가 라고 말하였다. 자, 본문입니다. 가을 7월 경자삭 을묘 16일에 고구려의 사신인 을상, 하취문 등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또한 도화라인 건두파사다라 겐즈하시다치아가 본토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송사를 청하며 원컨대 이후에 다시 대국을 섬기려 합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철을 머무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수십 명과 서해로로 출항하였다. 잠시만요. 이거는 주석인데요. 이건 읽어야겠습니다. 이건 주석입니다. 고구려 승려 도현 다오켄의 일본 세기에는 일본 서기가 아닙니다. 일본 세기입니다. 일본 세기. 도현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편년체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본 서기의 편찬 자료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 근데 자세하게 지금 전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 세기입니다. 일본 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7월에 우는 춘추지가 대장군 소정방의 도움을 얻어, 여기서 춘추지라는 거는 김춘추인가요? 지라는 게 이제 경칭이라네요. 그러니까 춘추 선생 김춘추겠죠. 자, 무열왕이 대장군 소정방의 도움을 얻어 백제를 협공에 멸망시켰다. 혹은 백제는 자멸하였다. 왕의 대부인이 요사스럽고 무도하여 국정을 좌우하고 현명하고 어진 신하를 추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화를 초래했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신라의 춘추지가, 그러니까 김춘추가 내신 계금에게, 계금이라는 거는 여기서 연개소문을 의미하죠. 계금에게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자 다시 당나라의 사실 파견해 자국에서 사용하던 의관을 버리고 천자에게 아첨해 이웃나라에 화를 미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었다.
이길년 박덕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경신년 8월에 백제가 평정되고 난 뒤인 9월 12일에 개긴의 귀국을 허락했다. 19일에 서경을 출발하였다. 서경은 장안입니다. 10월 16일에 동경, 낙양이죠. 낙양에 도착하여 비로소 아리마 등 5사람과 만날 수 있었다. 11월 1일에 장군 소정방 등에게 잡힌 백제왕, 의제왕이겠죠. 이하 태자융 등 여러 왕자 13명, 대좌평, 사택천복, 국변성 이하 37명 모두 50여 명을 조정에 바쳤다. 곧 천자 앞에 끌려 나갔다. 천자는 은칙을 내려 그 자리에서 풀어주었다. 19일에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했다. 24일에 동경을 출발하였다. 9월 요까지가 이제 주석이에요. 일본서기 본문의 주석입니다. 자, 9월 기해삭 개묘 5일에 백제가 달솔, 삼이, 각종 등을 파견해, 여기서는 또 주석인데요. 어떤 책에서는 도망쳐와서 난을 구했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석 끝입니다. 보고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7월에 신라가 힘을 믿고 세력을 만들어 이웃나라와 화친하지 않고 당나라 사람을 끌어들여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군신이 모두 포로가 되어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습니다. 요것도 주석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금년 7월 10일에 당나라의 소정방이 수군을 거느리고 미자진에 진을 쳤다. 신라의 춘추지가 병마를 거느리고 노수리산에 주둔했다. 백제를 협공해 싸운 지 3일 만에 우리 사비성을 함락했다. 자, 백제 멸망. 아마도 미자진이라는 거는 기벌포로 의미하나? 뭐 여러가지 설이 있답니다. 노수리산은 어디냐 하면은 황산이랍니다. 황산. 논산이랍니다. 논산에 이제 그 산 이름이 납니다. 아무튼 백제를 협공하여 싸운 지 3일 만에 우리 사비성 함락했다. 같은 달 13일에 결국 궁궐을 함락했다. 노수리산은 백제 동쪽 경계라고 한다. 요까지가 주석이에요. 이때 서부 은솔 귀실 복신은 격분해 임사기산에 운거했습니다. 임사기산이 어디더라? 구만아리, 일임성. 그래, 여기가 그거죠. 임존성이죠. 임존성. 달솔 여자지는 중부 구마노리성에 운거했습니다. 구마노리성은 우리가 아는 그 웅진입니다. 웅진. 근데 웅진은 아마 웅진이죠. 웅진성이죠. 근데 웅진은 그때 아마 그 함락됐을 텐데. 각기 군영을 만들어 흩어진 병조를 불러 모았습니다. 무기는 이전의 싸움에서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손에 쥐고 싸웠습니다. 신라의 군사가 쓰러지면 그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백제의 무력이 늘어나 당나라도 감히 공격해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게 백제 부흥운동이죠. 복신 등은 백제의 백성을 불러 모아 함께 왕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인이 존경해, 나라 사람들이 존경해 좌평 복신, 좌평 자진이라고 합니다. 오직 복신만이 영명하고 용맹한 위세를 발휘해 이미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겨울 10월에 백제의 좌평 귀실 복신이죠. 좌평 귀지 등을 보내 당나라의 포로 100여 명을 바쳤다. 지금의 민홍국, 민윤옥 군위의 불파, 후하와 편현, 가타 두 군의 당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후하하고 불파, 편현, 불파하고 참 편현. 이제 다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지금의 이제 명고실. 자, 나고야 근처입니다. 자, 또 구원군 파견을 요청했다. 아울러 왕자, 여풍장, 여기 이제 부여풍이죠. 여풍장을 보내주기를 청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나라 사람들이
당나라 새끼들이 떼놈들이 우리나라의 적들을 이끌고 와서 우리의 국경을 어지럽히고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 왕과 신하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백제국은 멀리 천황의 가호를 의지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바로 건대 백제국의 천황을 섬기라고 보낸 왕자 풍장 등을 맞아 나라의 주인으로 삼고자 하니 이를 허가해 주십시오. 운운 등등. 천황은 다음과 같이 조를 내렸다. 구원군을 청하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다고 들었다.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돕고 끊어지는 것을 이어주는 것은 옛날 책에도 적혀있다. 백제국이 본궁에 우리나라에 의지해 와서 본국은 나라가 망하여 의지할 곳도 부탁할 곳도 없이 창을 베고 자며 쓴맛을 보는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 반드시 보내달라라고 멀리서 와서 표를 올렸다. 그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다. 장군들에게 각각 명령하여 여러 길로 함께 군사를 파견하도록 하라. 신속하게 움직여 일제히 사탁, 요거는 신라입니다. 신라. 사탁에 집결한다면 우두머리 악인을 베어 백제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마땅히 유사들은 관작 이름이겠죠. 모두 잘 준비하여 예를 다하여 왕자를 출발시키도록 하라. 오는 요거는 주석입니다. 왕자 풍장 및 처자와 그 숙부 충승을 보냈다. 실제로 출발한 것은 7년조에 나온다. 어떤 책에서는 전왕이 풍장을 왕으로 세우고 세상을 보좌로 삼아 예를 갖추어 떠나보냈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주석입니다. 12월 정묘삭 경인 24일에 천황이 난파궁으로 행차했다. 천황은 복신이 요청한 대로 축자에 행차하여 원군을 파견할 것을 생각하여 우선 이곳으로 와서 여러가지 무기를 준비하였다. 이에 천황은 백제를 위해 신라를 정벌하고자 준하국 수루가노쿠니에 명령하여 배를 만들게 했다. 준하국이라는 거는 여기냐? 여기가 준하국이네요. 다 완성하여 송마교로 끌고 왔을 때, 오미노로 끌고 왔을 때, 송마교라는 거는 여기가 송마교구나. 아무튼 그 배를 써야 되니까 끌고 왔겠죠, 그죠? 송마교로 끌고 왔을 때 그 배가 밤중에 까닭없이 배의 머리와 고물이 서로 반대가 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싸움에 결국은 패할 것임을 알았다. 과야국 시나노노쿠니에서 신농국입니다. 파리떼가 서쪽을 향해 날아 거판 오호사카를 지나갔는데 그 크기가 열아름쯤이고 높이는 하늘까지 닿았다고 보고하였다. 또 구원군이 크게 패할 전조임을 알았다. 신농은 여기, 이게 상야고, 이게 요 지역에 있는 큰 나라가 이제 신농인데요. 옛날에는 과야라고 했답니다. 그게 나중에 신농이 됐다네요. 동요가 있었다. 여기서 동요라는 건 이제 어린애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갑자라는 글자를 빼고는 전부 다 이제 반명 표기라고 적혀 있어서, 표기라는 걸로 적혀 있어 가지고 이것만으로는 이제 노래 의미를 알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뭐 아마 그 뭐예요, 앞으로의 패전 관련한 얘기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 비라 거 도 능 구 예 두 예 어 능 페르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번역기 돌려볼까? 번역기 돌리면 당연히 번역이 제대로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돌려볼까요? 물론 제 이제 모자란 한문 실력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 자, 구글 번역. 이게 뭐야? 구글 번역에서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비 로직은 빈 콩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등등등 이제 알 수 없는 함자들이 쭉 있고, 마지막에 이제 베딕 우크라이나인은 거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심오한 동요네. 참, 일본어로 번역을 해도 제대로 번역이 안 되고, 당연히 안 되겠지. 이거는 옛날 한문체니까, 그죠? 아무튼 뭐 동북아 재단에서 번역을 못했으니까 저도 못합니다. 아마도 그
당나라나 백제 신라 관련한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7년입니다. 7년. 잠시만요. (7년) 봄정월 정유삭 이민 6일에 천황이 탄 배가 서쪽을 정벌하기 위해 비로소 바닷길을 나섰다. 갑진 8일에 어선이 대박해 오호코노 우미에 도착했다. 대박해라는 거는 요바다, 요바다를 대박해라 그럴걸? 요바다를 대박해라 그런답니다. 이때 대전히 황녀 오호타노 히메미코가 딸을 낳았다. 그래서 황녀 이름을 대백황녀 오호코노 히메미코라고 지었다. 경술 14일에 천황이 탄 배가 이에 이요의 숙전진 니키타츠 석탕행궁 이하유노 카리미아에 정박하였다. 석탕행궁은요, 여기 있는 온천입니다. 온천. 가다가 이제 쉰 모양이죠. 3월 병신삭 경신 25일에 천황이 탄 배가 돌아와 나대진 나노 오호츠에 도착했다. 반뢰행궁 이하세노 카리야마에 머물렀다. 천황이 이곳의 이름을 장진 나카츠라고 고쳤다. 반뢰행궁하고 뭐 나대진 이건 어딘지 모르겠다. 여기쯤 얘기하는 거 아닐까? 모르겠다 뭐. 잠깐만요. 옛날에 나진이라고 있었는데 여기라네요. 여기. 예. 여기가 이게 나진이라는 곳이 아마 나대진하고 같은 곳일 거거든요. 자, 여름 4월에 백제 복신이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왕자 규해를 맞이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규해라는 거는 아마도 부여풍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네요. 자, 5월입니다. 5월 을미삭 개묘 9일에 천황이 조창귤광전궁 아사쿠라노 타치바나노 히로니하노 미야로 옮겨가 살았다. 조창귤광궁이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저장이 안 됐구나. 이상하네. 분명히 내가 아까 저장을 했는데. 이게 갱신이 안 됐었군요. 여기가 조창굴광전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지금 복강이고요. 후쿠오카주고죠. 복강이고 여기가 조창굴광전궁입니다. 이때 조창사 아사쿠라노 야시로의 나무를 베어서, 조창사라는 건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신사예요. 궁궐을 지었기 때문에 신이 노하여 궁전을 무너뜨렸다. 신이 빡쳐서. 신, 여러분이 아는 그 하느님. 또 궁중에 도깨비불이 보였다. 그래서 대사인과 근시 가운데 병들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 정사 23일에 탐라가, 제주도죠, 처음으로 왕자 아파기 등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는 요 부분 바로 다음에 주석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직접 읽어보세요, 여러분. 친절하게 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자, 6월에 이세왕 이세노호 키미가 죽었다. 가을 7월 가보삭 정사 24일에 천황이 조창궁에서 죽었다. 8월 갑자삭 1일에 황태자는 천황의 유해를 옮겨 발뢰궁에 도착했다. 조창궁이 여기였고 발뢰궁은 아마 나진 근처냐 그랬으니까 아마 이 근처겠죠, 그죠? 아마도. 황태자는 이제 그 중대형 왕자를 의미할 것이고, 이날 저녁 조창산 위에서 귀신이 나타났다. 큰 갓을 쓰고 장례의식을 지켜보았다. 사람들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자, 겨울 10월 개해삭 기사 7일에 천황의 관을 배에 싣고 출항했다. 이때 황태자가 어딘가에 배를 정박하고 천황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불렀다.
자기 엄마입니다. 자기 엄마. 당신의 눈을 사모하는 까닭에 여기에서 배를 머문다. 이토록 사모하여 당신의 눈을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의류 23일에 천왕의 관이 돌아와 난파에 도착하였다. 자, 여기 이렇게 와서 다시 대판으로 왔다네요. 11월 임진삭 무술 7일에 천왕의 관을 비조 천원 아스카노 가하라에 안치하였다. 이날부터 9일까지 예도의식을 거행했다. 주석이 또 마지막에 있어요. 요거는 중요한 것 같으니 읽을게요. 일본 세기 아까 이제 그 도 무슨 아저씨가 지었다는 그 책이요. 일본 세기에는 11월에 복신이 포로를 잡은 당나라 사람 속수언 등을 복신이 포로를 잡은 당나라 사람인 속수언 등을 축자에 보냈다라고 한다. 어떤 책에는 신유년에 백제 좌평 복신이 바친 당나라의 포로 106명을 근강국의 간전 하리타에 살게 했다고 한다. 또한 경신년에 이미 복신이 당나라의 포로를 바쳤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석으로 달아놓으니까 알아서 판단하도록 해라 라고 적혀있어요. 진짜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고 적혀있네. 여기까지가 아무튼 제명천왕기인데, 제명천왕기에서 백제가 망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복신의 이제 백제 부흥 관련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근데 정작 백제의 멸망 자체에 관한 기록은 자세하게 나와있지가 않아요. 백촌강 전투도 자세히 나와있지가 않고요. 일단 이거는 아마 다음 전왕인 천지전왕 때 나올 것 같은데, 백촌강 전투에 대해서는 뭐 그건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일본 서기도 끝나가고 백제도 끝나가고 고구려도 끝나겠죠, 그죠?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일본 서기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돌아옵니다.